안녕하세요. 홍타코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되었든 아니면 부모님의 의지가 있든 간에,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인 학생들이 일반고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또 선택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한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이번 겨울방학 선행학습을 정말 잘해야 될 텐데, 난 기본도 없어. 기본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행학습을 해야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정말 잘 짜줄 거예요. 예,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대부분 시키는 대로 못 합니다.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대부분 시키는 대로 못 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이유들을 어쨌거나 우리는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되고 좀 멀리 할 거는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게 예, 일반고의 학생들의 약간 숙명이라면 숙명이죠.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일반고를 이제 가려고 할 때 대체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그리고 혹시나 독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어떠한 것을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중하위권에서 저랑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고3 졸업을 할 때는 내신 등급이 2점대 초반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하위권이라는 거는 그 친구 중3 졸업할 때까지 B등급을 3학년 1학기 때인가 딱 한번 받고 나머지는 다 C등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랑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고, 이번 고3 졸업할 때 보니까 2점대 초반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많이 두렵고 힘든 마음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겨울방학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디까지나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학원에서 주는 숙제 양과 진도 양이 정말 버겁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최대한 그것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생활 습관이 다 바뀌어야 돼요. 중하위권에 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이 머리가 나쁜 것보다는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습을 안 해간다든지,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시간 자체를 공부에 투자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학원에서 이제 예비 고1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은 진도 양이 꽤 빡셀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입시학원의 경우에는 공통 수학 1이랑 2를 다 할 거거든요. 이번 겨울방학 때. 그러면은 1년치 내용을 3개월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숙제 양이라든지 공부 양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따라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아유, 난 못해. 이래버리면은 중학교 때랑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학원 스케줄, 학원 그 커리큘럼에 최대한 맞춰주시면 좋고, 만약에 그 학원 커리큘럼이 여유로워요. 좀 여유롭다고 하면은 본인이 문제집 한 권 정도는 더 사가지고 학원에서 나가는 진도만큼 본인이 좀 더 보충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거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공부에 방해되는 건 진짜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중학생이었다가 고등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은 정말 중학생 때랑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특히 일반고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늘 놀던 거, 늘 친구들과 만나던 거, 늘 스마트폰 보고 쉬던 거, 이런 것들을 조금은 변경을 하든지 절제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 그 중학교 때처럼 놀면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됐더니 성적이 수직으로 이렇게 팍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딱 한번 경험하면은 그때는 또 늦습니다. 그때는 또다시 성적을 확 올리기가 쉽지가 않으니 지금부터 그냥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순수 공부 시간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순공 시간 확보를 해라. 학원에 가가지고 자습하는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겠죠. 학원 가서 자습하는 거 순수 공부 시간이 되겠죠. 근데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 수업하는 걸 듣는 그 시간은 내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거는 공부 시간이 넣으면 안 돼요. 그 내용을 내가 복습하고 내가 연습하는 시간이 진짜 순공 시간이기 때문에 순공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시간 이상을 해라, 최소한 얼마나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중학교 때 기준보다는 최소 두세 배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학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 3번 만날 거를 이제 1번 만나든지, 4번 만날 거를 뭐 1번이 아니면 2번 이렇게 만나든지 이제 좀 줄이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교재 구성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개념서 한 권, 그 다음에 유형서 한 권. 대부분 이게 제일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재를 한꺼번에 스타트를 끊는 것보다는 한 권을 정해서, 저는 보통 개념원리 RPM 조합이나 아니면은 천재교육의 뭐 개념집, 유형집 이것도 괜찮고, 이투스도 괜찮아요. 수학의 바이블도 괜찮고,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개념집, 유형집을 쓰든지 아니면은 개념원리, RPM 이 둘 중 하나를 보통 선택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념서, 유형서 조합으로 보통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의 목표부터 얘기하자면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2바퀴는 돌리는 게 목표예요, 사실. 이 2바퀴가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참 쉽지는 않다고 인정은 되는데 참 이게 어렵네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그 중위권 학생들 기준을 좀만 더 낮춰보자면은 공통수학 1부터 2까지 한 바퀴만 돌려도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원리나 RPM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100% 풀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한 한 정말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빼고는 웬만하면 가볍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2번 하라, 뭐 2~3번 해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똑같은 문제를 왜 푸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풀어서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애매하게 맞춘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 아마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은 답지 살짝 보고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네 이래 놓고 그냥 맞다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특히 저는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N회독이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렸을 때 내가 여기에서는 항상 틀렸던 건데 내가 왜 틀리고 있지? 이걸 생각하느냐 마느냐, 이게 정말 내신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정말 열심히 수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수학 1과 2까지 한 바퀴 이상은 돌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는 3바퀴, 4바퀴 정도 돌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한가요? 틀렸던 문제나 아니면 내가 거슬렸던 문제들, 내가 푸는데 조금 망설여지고 식이 잘 안 세워지는 그런 문제들만 추려가지고 2~3번 이상 봐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순공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랑 다르게 일반고는요, 이제 그 선행학습할 때 목표가 뭐가 되냐면, 뭐 굳이 뭐 다를 바가 없긴 하지만은 몇 번이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 문제만 알고 넘어가면 되느냐, 아니면은 응용이라든지 심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응용과 심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중학교 기준으로 중위권과 중하위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문제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반고에서 내신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심화 문제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험 기간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 미리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방학 때. 그래서 방학 때 미리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은 올라가서도 공부할 때 거리낌이 없습니다. 좀 거부감이 덜해요. 그래야 좀 중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게 먹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일단 마주치면 일단 불쾌하거든요. 마음이. 싫거든요. 항상 중학교 때는 피해 왔는데,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마주해야 돼. 왜? 대학은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장 이 문제가 너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주 봤던 문제, 아니면 어렵더라도 일단 해보자 라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공부하기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게 저는 첫 번째 목표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중하위권이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잊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남들처럼 확 여기 전교 1, 2등처럼 확 나가는 거나 막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세요. 내가 공부를 좀 덜 했구나 그동안. 그치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오케이. 네가 1시간 만에 하는 거 내가 10시간 걸리든 20시간이 걸리든 내가 어떻게든 따라잡겠다. 이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하위권에 있다 하더라도 그때 그 경험, 잘못된 경험들은 버리되 다시 시작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을 진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좀 잘 못합니다. 근데 선행학습의 목적이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공통수학 1만 계속 하지 마시고요. 공통수학 2까지 쭉 저는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수학 1만 주구장창 하다가 나중에 여름방학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통수학 2에서 확 무너진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많은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공통수학 2까지 쫙 이렇게 한 바퀴 이상은 돌리고 넘어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곳은 일반고예요. 일반고.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영재고에 갈 애들도 왔어요. 그래서 요즘 갓반고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이기라고까지 말 못하겠습니다. 이기라고까지 말 못하겠는데 적어도 걔네들 근처에는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비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싸워보라는 거죠. 이기든 지든 일단 주어진 공부는 내가 한번 끝까지 끝장을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가보시라고. 무튼 중하위권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3개월을 반드시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타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